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업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니까 기업명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명이 나오더라도 이게 권유나 추천은 아니고 매도 매수를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쭉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매매는 본인의 의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게 이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자산 가치의 상승입니다.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 언제 상승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이게 3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가구의 소득을 갖다가 1분위, 2분위, 3분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분위가 제일 상위이고요. 1분위가 제일 하위 소득자입니다. 당연히 하위 소득자들은 식비 비중이 높죠. 식비뿐만 아니라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 여력이 안 되니까 다 높죠.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리고 고금리, 이자 부담이 많을 때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층은 중하위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소득이 낮은 중하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타격이 덜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층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이 빠지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타격을 많이 받으면 자산을 팔아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소득층,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훨씬 더 아마 하락 속도가 깊어질 겁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들은 인플레이션이나 뭐 금리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그들의 자산은 좀 견고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머리에 두고 우리가 투자할 때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좀 성격마다 다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투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거고요. 자, 이게 부동산의 경우가 어떻게 오르는지 한번 우리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지하철이나 GTX나 이런 것들이 강남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황금 노선이라고 합니다. 신분당선이 신분당선이 지금 보면 광교에서 출발해서 판교를 거쳐서 광교, 뭐 판교, 뭐 강남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이게 처음에 발표됐을 때 그 중에서도 이 동천 지역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오르느냐? 부동산이 동천 지역이 여기인데요. 제가 이 동네는 좀 근처에서 죽어도 했었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오리역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여기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이 들어온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신분당선은 강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쪽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많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오르느냐?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기대감, 확정되고 나서 오르고
그 다음번에 진행이 되면서 완공 시점이 가까우면 또 한 번 오르고, 그러니까 한 번 이런 데서 한 번 오르고, 진행 시점이 오르고, 완공되면 오르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들이 다 완료됐을 때 한 번에 반영되는 자산은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예를 들면 이 회사는 FST인데요. FS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하게 올랐던 이유는 펠리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EUV 앞으로 계속 EUV로 다 바뀔 거니까 이 회사가 EUV의 펠리클을 갖다 개발한다고 하면서 아직은 안 나왔지만 벌써 선반영해서 이만큼 올라버리는 거죠. 주식시장은 훨씬 더 많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을 단축해서 선반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기가 지나니까 떨어지지만 어쨌든 초기보다는 높아져 있죠. 또 여기서 실제로 개발이 되면 또 한 번 또 점프를 하겠죠. 당연히 점프를 하겠죠. 또 그게 매출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점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시총하고 이익의 질하고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가져다 놓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상당히 부동산보다도 더 선반영하기 때문에 미래에 준비하는 것들이 대단하다면 선반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속하면서 말씀드렸던 UTI입니다. UTI 추천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때 상속하고 나서 제가 요거 오르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요거는 몰랐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였냐면 요게 그 코닝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UTI가 그 울트라 씬 글라스 UTG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알려진 기업인데, 지금 UTG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뭐서 직접 하잖아요. 그런데 코닝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맺으면 UTI가 훨씬 더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때 발현이 된 거고, 상속의 시점은 어디였죠? 상속의 시점은 여기였습니다. 여기 9월 그때 증여 상속이 아니라 증여예요. 증여 시점은 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벌써 1년 후의 계약도 회사는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증여를 했고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명쾌한데 지나기 전에는 잘 모르죠,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오른 여기도 결국은 코닝하고 같이 UTG를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선반영해서 올라간 거죠. 주식은 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들은 어떤 회사가 뭘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금리, 경제 참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니까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들이 있고 타격을 적게 받는 계층이 있고,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들의 밀접한 자산들 혹은 소비용품들은 좀 더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고, 그거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아주 최고가의 명품 이런 거는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 타격을 덜 받을 것이고, 그런 회사의 밸류에이션도 괜찮을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뭘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까요?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다 끝났습니다. 3.25. 미국은 현재 4%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도 많이 떠드니까 12월에 0.5% 정도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0.75%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FRB가 조금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0.5라고 하니 0.5를 올리면 미국은 4.5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올릴지 안 올릴지 뭐 0.2, 0.2 올려서 5가 될지 여기서 설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5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져야지 물가가 금리보다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물가가 지금 6, 7, 7 넘으니까 여기서 4.5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4.5보다 좀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금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3%고요. 더 올릴 수 있을지 3.25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은 4.5 해피한 경우가 4.5에서 쭉 가는 겁니다. 아니면 5%에서 가야 되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올해만 뭐 늘어내자가 36조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내년에 그러면 한 40조 넘겠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4.5인데 원래 미국이 더 낮아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가 당장 안 떨어져요. 당장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금리를 내리려면 미국이 떨어져야지. 그리고 미국이 그 갭을 줄여줘야지 내릴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일 해피행위도 지금 금리가 상당히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순간에 금리가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서 내년도에 약한 고리들은 문제가 될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서서히 한두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가계이자가 증가돼서 소비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나 돼야 된다는 거죠. 내년 말. 그러니까 이제는 그 효과가 그러니까 주식은 선반영했기 때문에 주식가가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데 타격 있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늦게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대출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아요. 작년 말에 벌써 106%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갖고 있는 자산들 거기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내년에도 상당히 안 좋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Q&A 시간입니다. Q&A 시간에 일단은 송년 모임에 대해서 잠깐 최근 들어서 초보분들 뵈면서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대충 감을 알아서 그거 위주로 하고 거기서 이제 Q&A 위주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하고 해서 오히려 저 혼자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고 그런 과정,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커뮤니티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나라라 모기꾼님이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자산은 예적금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소득층은
진짜 저소득층은 예적금 적어요. 빚이 많지. 제가 생각하는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자산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전세예요. 전세. 두 번째는 싼, 싼 집들. 싼 집들. 그러니까 외곽의 싼 집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세금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전세금은 월세로 전환되던가 막 그런 거예요. 전세금이 오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소비도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더 낮은 소비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식품은 이런 거는 좀 필수라서 비탄력적이니까 뭐 계속 되겠죠. 그런데 그 저소득층한테 약간 소비를 늦춰도 되는 아이템들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회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주식수 증가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이해 잘 안 되시는 건 없죠? 이론적으로 보면 무상증자와 액분이 같은 건데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사주가 많은 회사는 무상증자는 못해요. 액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법이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왜냐하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으면 유효지분을 올리는데 실제로 이런 거죠. 자사주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 지분은 50%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만큼을 자사주로 갖고 있어요. 실제 유통 주식은 20%예요. 20%예요. 나는 50%예요. 그러니까 내 실효 지분은 20 플러스 50분의 50이에요. 이게 실효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죠. 실제로 50% 이상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이나 뭐들은 다 적게 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20%도 실제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7분의 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가 아니죠. 뭐 28, 29%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 인정을 우리는 못 받잖아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유통주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근데 이 사람들은 상속이나 뭐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50%에 대해서만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되잖아요. 자사주는 계속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사주 소각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편법이 막 난무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처럼 어느 정도 맞춰주고 외국처럼 그런 걸 맞춰주고 또 요구해야 되고 이런 거지. 지금 뭐 자사주 없애자 그러면 그게 통과되겠어요? 무상증자 해도 주가가 오르고요. 액면 분할해도 똑같아요. 최근 들어.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벤트성이라서 그 시기에는 좋은데 이게 지속되느냐의 문제는 별 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 BPS나 뭐 주당 순이익, 뭐 아니면 퍼가 맞겠죠? 퍼 같은 경우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것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 주 토요일은
낮 2시 조금 넘어서 아마 인사하고 하면 한 2시 20분 정도부터 송출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오프라인 모임에서 질문과 어, 질의응답 위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주식 투자로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뭔가, 그런 궁금증들이,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일찍 주식 투자를 경험했던 선배로서 어, 말씀드릴 거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산업도 요 이제 내년도에 좋아질 산업들 또 이렇게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기차하고 여행주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코스피의 그 투자금이 코스닥 투자금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은 코스피로 이동해야 기관 외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 좀 비싸다 뭐 이래서 코스닥을 직접 투자하는 자금들이 좀 적으니까요. 좋은 회사들은 코스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앞으로는 더 세금은 내는데, 예, 세금은 내는데 주식 배당 괜찮은 거예요. 내가 돈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뭐가 되면 주식 배당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많이 요구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어쨌든 법이 좀 상속세도 좀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잣대가 하나만 다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뭐 유리한 것만 선진국 거 빼고, 예를 들어서 금투세도 그래요. 아, 시행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금투세를 시행해서 뭐 선진국이 한다니까 시행하면 좋은데, 그러면 다른 시스템들도 선진국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입맛에 맞는 것만 딱딱 고르면 너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전반적인 시스템의 상황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개인 투자자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려면 컨퍼런스 콜 자료 같은 거는 외국처럼 홈페이지에 다 올려줘야죠. 그래서 그것만 읽어도 어느 정도 알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고 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공시 위반이 생겼을 때는 엄벌을 처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게 그 도박이 아니라 주식이 건전한 투자로 계속 바꿔줘야죠. 그런 것들이 먼저 되고 나서 그러니까 공평하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뭐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를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 주고 나서 이 외국 선진국처럼 만드는 게 결국은 파이를 키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벌었으니까 내야죠. 그럴 만한 제반 여건이 만들어져서 기업도 좋고 투자자도 좋고 대주주도 좋은, 그렇게 윈윈할 수 있게 외국처럼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원래 우리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남겨드리니까 이렇게 나중에 다시 보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무증을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유통 주식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로 하면 약간 싸 보이는 효과?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악재는 아니고 약간 그래도 주식에 관심이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은님 다시 꼭 보시나요?
감사합니다. 꼭 공부해서 우리 공부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 공부, 기업 공부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큰 돈은 모르지만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증명해 가고자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얻은 대가들이 소중하고 또 그만큼 행복할 것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책들이 주는 의미, 그래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도 남들보다 더 잘 분석하고 잘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책도 같이 읽어나가고 그러고자 합니다. 네네. 주식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래량은 최소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는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중으로 인해 자본금이 늘어나면 다음 질문 이어주십시오. 그것도 아 자본금이 일어나면 뭐 자본금이 좀 커지는 효과가 옛날에는 중요했는데 지금은 자본 계정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본금 자체가 뭐 너무 작은 것보다 어느 정도 있는 게 낫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본 계정이 중요합니다. 자본 잉여금, 이경금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본금 갖고 막 했죠. 야, 넌 10억짜리 자본금이냐? 나는 뭐 20억짜리 자본금이다. 이랬는데 20억짜리 자본금이면 뭐합니까? 이익을 못 내서 자본 계정은 작으면 의미가 없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